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베이스라고 혹시 어머님들 들어보셨습니까?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다. 네, 즉 뭐 기초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면 수학은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9등급제의 국어과에서는 1등급이 0에서 4%, 2등급이 4에서 11%, 그러니까 7% 학생이 되겠죠. 3등급이 11에서 23% 학생까지. 누적 등급 23% 학생들이 3등급에 들어가고요. 4등급은 23에서 40%, 그리고 5등급은 40%에서 60%까지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일반적으로 5등급 이하의 학생, 모의고사를 봤을 때 5등급 이하의 학생이 노베이스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 2, 3등급의 누적이 최근 3개년 수능을 분석했을 때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3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 4등급을 포함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노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4등급 이하, 국어는 5등급 이하로 놓겠습니다. 근데 그 4등급, 국어에서 4등급이 23에서 40%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4등급 상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렇게 노베이스는 아니고요. 4등급 중반, 그러니까 30%를 넘어가는 학생들은 같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베이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1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열심히 지금부터 베이스를 쌓아야 갈 시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베이스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N수생 등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베이스가 지금 이제 이게 정시 공부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머님들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수시로 교과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더라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 엄격함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2020학년도, 21학년도의 경우는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4학년도부터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고대는 3합7 탐구 2개를 포함해서요. 3합7 뭐 성대,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 외대 뭐 이런 정도 학교들은 대부분 3합7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제 3합7이 뭐냐? 국영수 탐을 합쳐서 그 중에 세 과목의 상위 세 과목의 등급을 합산했을 때 7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최저 기준을 맞춘 것이니 수시로 1차 전형에 합격한 너에게 최종 합격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정 과목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이 좀 약한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3등급이고 3등급이고 이제 나머지 두 과목에서 4등급 이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뭐 최소라고 하긴 어렵죠. 영어는 이번에 한 5% 정도 학생들만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등급 정도로 놓고요. 그러면 국어로 2등급을 받아야 합격을 하는 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정시 준비,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을 넘지 못하면 다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나 국어는 시험이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등급 컷도 낮아지게 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으니까 영어에서 확실하게 최저 등급을 채우겠다라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정말 더 이번 시험에서 좌절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가 항상 1등급 나오던 학생들이 2등급 그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준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사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노베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고3이 되는 노베이스 학생, 정시를 준비하는 노베이스 학생을 찾고 있는데 이유는 노베이스 학생을 1년 동안 한번 저희가 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행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 내신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들도 내신에 벌벌 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등에 노출된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나 영어에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쓴 학생들의 경우는 심지어 어떤 학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고3이 되는데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의고사 점수 모른대요. 뭘 모르는 겁니까? 그냥 뭐 안 나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문이 길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시험을 제대로 1교시 시험이니까 1교시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성적은 알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하니까 뭘 하냐면 특정 인간 강사의 커리큘럼을 그냥 무지성으로 정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배울 점이 많고 많은 걸 잘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들입니다. 정말 잘 하시고 좋지만 그게 모든 범위의 학생들을 전부 커버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베이스 학생들은 사실 강의도 강의지만 좀 쉬운 수준부터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습을 어쨌든 학습량을 최대한 많이 빼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가되 현재 국어 상태 혹은 영어 상태에 맞는 필요한 내용들을 접근, 전략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나 국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수준의 어휘는 둘째치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리는데도 어휘에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 조금 어린 자녀, 그러니까 중학생의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휘 지점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짚고 가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은 과연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한 2등급을 받는 학생이 1등급을 받는 것과 6, 7등급을 받는 학생이 3등급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해볼 만하냐라고 했을 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 1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의 그 촘촘한 비율을 이겨나가려면 상당히 준비가 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제 넘어야 할 어떤 고지라고 하죠. 그 계단이 현행 교육과정상 고3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넘어가는 그 지점이 조금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등급 학생들이 이제 위로 차고 올라갈 때는
위에 학생들, 넘어야 할 학생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만 허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대의 학생들은 한 지문을 더 틀리고 덜 틀리고가 그냥 등급을 좌우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맞춰야 할 문제와 알고 나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조금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베이스라고 해서 너무 손 놓고 그냥 안 돼 이게 아니라 좀 열심히 하면서 전략적으로 방식을 좀 잘 찾아 나가면 분명히 방안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성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학원이 문을 연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3주가 좀 넘었는데 고3 학생이 이제 있어요. 고3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매일 와요. 매일. 그러니까 원래는 매일 스터디 카페를 간대요. 그래서 일단 매일 오라고 했어요. 와서 강의를 제가 매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의는 주 1회 3시간만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학생의 학습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건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등 수준의 문법도 이 학생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리시켜주고 넘어가야 그 다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장 이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은 자신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될까?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걸 만났을 때 그거를 뛰어넘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학습 성공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제풀에 지쳐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방지시켜주고 싶은 거죠. 매일 와서 지금 안 되는 지점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게끔 해주는 것. 또 하나는 학습 성공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건 학습과 관련한 칭찬을 들어본 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잘한 부분을 엄청나게 지지해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자,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야.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연필을 그렇게 잡지 않지. 잘하는 아이는 문제를 샤프로 답을 체크하고 답을 맞추지 않지. 잘하는 애는 파란색 색연필과 빨간색 색연필을 항상 들고 다니지. 그래, 넌 지금 들고 다니네. 그래서 그냥 무한 칭찬이에요. 작은 것도 칭찬이에요. 일단 잘한다예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고3은 왜 춤 못 추게 하겠습니까? 춤을 추게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를 3일치씩을 외워서 하루에 와서 테스트를 매일매일 보게 합니다. 영어 단어를 3일치를. 그럼 한 90개 정도 되는데 수준은 중학 수준이나 90개를 풀리게 해요. 지금 와서 보면 또 잘해요. 되게 많이 맞춰서 이렇게 뭐 거의 한 5개 언더로. 근데 계속 얘기하죠. 네가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창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생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진짜 고3이구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의 어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구나라는 걸 학생이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루하루가 놀랍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집중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매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매일 보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 잘한다 칭찬을 해주면 이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버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좀 쉬운 것 같으니까 5일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려요. 그렇게 5일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해요. 그리고 또 좌절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비단 고3 학생에 대한 이야기, 노베이스 학생의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학생의 학습이 들쑥날쑥한 걸 최대한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뭘 하는 게 되게 말장난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가 저는 보였고요. 이 학생의 남은 1년의 모습에서 진짜 큰 변화를 우리는 마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지금보다 높은 성적을 내고 싶은데 뭔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연락하시고 직접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조금 요 나이대보다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어머님들 계시다면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이 크지 않은 학원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커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수능이라는 어떤 입시의 최종 관문까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밑에 학년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특정 학년만 하게 되면 최신의 어떤 경향이나 트렌드, 학생들이 지금 요 지점에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3 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고1 학생들에겐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따르면 고1 학생들은 이런 걸 주는 게 좋겠어. 중학생이라면 이런 걸 주는 게 좋겠어. 당연히 뭐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유익함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노베이스를 찾고 있다. 그리고 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다른 건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우리 애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두 번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계속 의심하셔라.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월요일입니다.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